최근에 인도에서 코끼리가 장례를 지내고 애도한 것 같다고 했던 뉴스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는지요? 저도 봤는데요. 처음이 아닙니다. 코끼리가 장내에 비슷한 행동을 보이고 또 죽은 코끼리를 애도하고 뭐 이런 거는 아프리카 코끼리의 연구에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인도 코끼리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게 이제 알려져 갖고 어떤 분들은 와, 이거 처음인가 하시지만 사실은 아주 새로운 정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되게 구체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게 과연 그런 행위일까라는 걸 확신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코끼리는 종종 그런 걸 하거든요. 발로 흙을 이렇게 뒤로 치고 뭐 뿌리고 이러는 걸 하는데 그 사체 근처에 모여와가지고 그 코끼리들이 하는 걸 보고 야, 저게 혹시 그야말로 매장하는 그걸 하는 건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요, 단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죽음을 애도하느냐, 요 단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체를 어떻게 다루느냐, 요 단계가 또 다음 단계일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거를 끌어묻느냐 아니냐, 요 단계가 새로운 단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침팬지나 영장류의 경우에는 엄마가 죽은 새끼를 그냥 몇 날 며칠 안고 다니거나 업고 다니거나 하는 게 굉장히 많이 관찰돼 있어요. 이거는 그 동물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한 진짜 슬퍼서 그런 건지 명확하게 밝히는 건 쉽지 않죠. 그걸 하려면 먹을 걸 제대로 이렇게 하지도 못할 텐데, 근데도 삶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못내 떠내보내지 못하는 그런 느낌은 분명한 거잖아요. 그런 행위를 보이는 동물들이 쭉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가까운 친지들이 모여들어서 함께 애도를 표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코끼리의 경우에는 퍽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제일 나이 많은 코끼리의 경우에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주변의 코끼리들이 굉장히 큰 소리로 함께 소리를 지르고 뭐 이러면 인근에 있는 코끼리들이 전부 몰려온다는 거예요. 제일 흥미롭게 알려져 있던 케이스는 코끼리들은 물을 찾아서 또는 풀이 많이 있는 곳을 찾아서 굉장히 먼 거리를 늘 이동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그 이동을 하려면 때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제일 나이 든 경험 많은 코끼리가 앞에서 이끌고 뒤에 코끼리들이 거의 일렬 종대로 이렇게 다 늘 따라다니죠. 근데 어느 지역에 가면 꼭 이탈하는 코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코끼리를 따라가 봤더니 엄마의 두개골이 있는 곳에 거기를 들려가지고 죽은 엄마의 두개골을 한참 코로 이렇게 굴려보고 뭐 이러다가 다시 대열에 합류하곤 하는 걸 오래전에 관찰된 일이에요. 두개골 뼈로 이렇게 남으려면 금방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코끼리는 적어도 엄마의 무덤을 기억하고 거기를 해마다 찾아와서 그야말로 조의를 표하고 이런 행동까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거예요. 집단적으로 애도하는 거에는 코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까마귀나 까치도 하는 걸로 관찰돼 있어요. 까마귀 종에서도 종종 어떤 까마귀가 죽으면 동네 까마귀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함께 그 주변을 맴돌고 거기서 시간을 함께 보내고, 까치나 까마귀 정도 되면 우리가 흔히 세대갈이라고 욕을 하는데, 몇 년 전에 그 유명한 사이언스의 리뷰 논문이 하나 이렇게 실렸는데 새 영장류라는 표현을 이제 쓰는 거예요. 새지만 지능의 이 수준이 포유동물로 치면 영장류 수준 이다. 까마귀, 까치, 앵무새, 요 셋은 상당히 발달된 지능을 갖고 있거든요. 두뇌의 구조로 보면 포유류의 두뇌랑 새의 두뇌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새의 두뇌를 가졌지만 거의 영장류 수준의 지능에 도달한 새들이 고몇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확실히 집단적인 애도 행위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던 코끼리들 중에서 이번엔 사체를 끌어묻는 것 같은 게 보인다. 이게 굉장한 또 한 단계죠. 드디어 땅에 끌어묻는 동물이 생긴 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 인간인데, 오래전까지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예로 많이 사용했어요.
자연계에서 장내 문화, 시체를 끌어묻는 행동을 하는 유일한 동물이 우리 인간이다 이랬어요. 네안데르탈인도 그랬다 하는 증거가 발견이 됐고, 얼마 전에 발견된 호모 날레디도 매장 문화가 있다 하는 게 또 밝혀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소위 호모 속에 속하는 동물들은 공통적으로 아마 매장 문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매장을 하기 시작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도 다른 영장류처럼 우리 인간도 처음에는 어쩌면 얘를 어떻게든 보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매장을 하지 않고 죽은 자식의 시체를 끌고 돌아다녔거나 이랬을 수 있겠죠. 많은 동물들의 경우에는 애도를 하더라도 노출시켜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마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하이에나라든가 뭐 다른 동물들이 나타나서 다 뜯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묻었지 않았을까. 어디다가 내가 묻었다는 걸 아니까 수시로 거기 와서 계속 애도를 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상당히 많은 문화권에서 미라가 또 발전했잖아요. 지금 상당히 여러 곳에서 발견하잖아요. 그건 또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초창기에는 몰랐을 것 같아요. 땅에다 끌어 묻으면 큰 동물들이 와서 뜯어먹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땅에다 묻으면 미생물들이 갉아먹잖아요. 얼마 있다 보면 뼈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를 보존하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 문화권에서는 그냥 묻는 게 아니라 처리를 해서 변하지 않게끔 만들어 놓고 끌어묻는 그 단계까지 발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내가 잊고 싶지 않은, 내 사랑하는 누군가를 어떻게든 보존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시작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곤충의 경우에는 그런 걸 발견한 바 없고, 양서류나 뭐 어류나 이런 데서 발견한 바 없는 걸로 보면 어느 정도는 공감 능력이 있는 수준에 와야 이게 가능한 행동이겠죠. 공감 능력은 포유동물에 와서 또렷하게 진화한 감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포유류에서 관찰이 되는 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코끼리의 경우는 워낙에 지능이 발달한 동물이라서 아마 앞으로 우리가 코끼리에 대해서 더 많이 관찰하고 하다 보면 훨씬 더 많은 게 나올 거예요. 코끼리는 거울을 보고 그 거울 안에 있는 존재가 자기라는 것도 그냥 대번에 아는 동물이거든요. 여러 차례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 코끼리의 이제 얼굴 어딘가에다가 점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 거울 갖다 주면 이렇게 보다가 코로 거기를 이렇게 닦는 거예요. 저 안에 있는 게 나라는 걸 모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잖아요. 그런가 하면 저는 까치를 연구해 봤는데, 서울대 연구실에서 기르던 까치 한 마리가 제법 우리 소리 많이 흉내냈어요. 제가 연구실 문 열고 들어오면 어보, 마치 아빠 그러는 것처럼 어보 이러고 저한테 인사도 하고 뭐 이랬는데, 비록 새지만 사람의 감정을 나름 갖고 놀라고 막 하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준이 돼야 죽음도 애도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결국 죽음을 대하는 동물의 태도 자체도 애도라고 한다면, 사람도 역시 소중한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프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심지어는 우리는 내가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사회적으로 알려진 어떤 분이 어쩌다가 목숨을 잃었을 때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많은 팬들이 함께 울고 애도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동물은 다른 종에서는 아직 발견된 바가 없죠. 그거는 아마도 소통의 능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저는 가끔 그 코끼리 동영상을 보면서 예전에 그런 걸 생각했는데, 이 많은 코끼리가 죽은 코끼리랑 전부 그렇게 잘하는 코끼리일까? 혹시 코끼리 사회 정도 되면 유명한 코끼리가 죽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가봐야 되는, 다른 코끼리들이 다 애도하러 가면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아이고 돌아가셨네, 그리고 옆에서 한번 이렇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 동물들이 할 수 있는 독특한 행위이겠죠. 뭐 우리 살면서 그런 경험 다 하시잖아요.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하는, 그 수준이 되면 그 사회의 문화가 되는 거죠. 어쩌면 코끼리 사회에서는 이미 그 정도의 수준이 돼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가 철학에 대해서 배울 때 철학은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겨난 학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이 죽음을 대면하면서 과연 사는 게 무엇일까? 언젠가는 나도 죽을 텐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삶에 대해서 고찰해보는 그런 과정에서 생겨난 학문이 이제 철학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철학이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학문이었던 거죠. 우리는 인간만이 죽음을 애도한다고 오랫동안 아주 철저하게 믿었었어요. 근데 동물행동학자들의 끈질긴 관찰에 의해서 죽음 애도하는 동물들은 부지기수로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조직적인 애도 행위를 하는 우리가 장례 문화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정도의 조직적인 집단적 애도를 하는 동물들이 이제 생겨난 거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코끼리인데 코끼리의 경우에는 코끼리들의 얘기들을 우리가 다 알아듣지 못해서 그렇지 코끼리들이 둘러앉아서 뭐 이런 얘기들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건 아닐까. 어느 나이든 코끼리는 어린 코끼리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올바르게 살아야 돼. 뭐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는 건 아닐까? 제가 되게 코끼리에 대해서 신비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인데요. 언뜻 보면 되게 둔하게 생긴 동물이잖아요. 배워보면 배워볼수록 정말 신비로운 동물이거든요. 그 거대한 두뇌 속에 무슨 생각을 할까가 궁금해질 정도로 깊게 생각하고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사는 그런 동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함께 집단 행동들을 하는 거 보면 정말 상당히 고차원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 진흙탕에 빠지면 코끼리들이 다 달려가서 다 밀고 끌고 해갖고 그 아이 꺼내고 굉장히 지능적이고 사회적인 동물인 것 같아요. 조만간 코끼리계에 철학 박사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하면서 코끼리들의 행동을 상당히 관심 있게 유심히 쳐다보고 삽니다. 코끼리만큼 우리 인간에 버금갈 정도로 고도의 문화를 만들어낸 동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죽은 코끼리들을 끌어묶기까지 하는 그 단계까지 와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이제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를 보시면 코로 뭘 받아먹는 것만 신기해하지 마시고요. 코끼리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코끼리의 눈도 한번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시고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되게 신비로운 느낌이 들거든요. 깊숙한 눈을 가진 동물이거든요. 꼭 그런 코끼리와의 교감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코끼리 얘기하니까 제가 괜히 기분이 좋네요. 구독, 좋아요, I love you.